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는 훈련기획부 송지유 주무라고 합니다.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는 진천 선수촌 안에 있는 훈련본부 안에 구성되어 있고요. 훈련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와서 하는 입촌훈련, 촌 밖에서 하는 촌외 훈련, 그리고 국외전지 훈련 이런 식으로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세 가지 업무들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학생 선수 학습센터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국가대표 승인 업무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훈련기획부 발령받은 지는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국외전지 훈련이나 동계 종목 이제 특별 지원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스포츠계에 발을 들이게 됐던 계기가 조금 남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동생이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자라왔고 축구라던가 아니면 스포츠 현장들을 많이 겪어왔었는데 사실 아버님께서 제가 스포츠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시길 바라셨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매주 축구를 너무 접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기에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동생 친구들이 관뒀을 때 이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선수생활을 마치고 제2의 직업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스포츠적으로 처음 입문했던 게 인턴으로 구단 쪽에 일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상업성을 조금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나 선수 복지나 선수 보호 이런 쪽을 실현하기에는 조금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나아가 선수 이제 교육들까지 할 수 있는 업무를 찾게 됐었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들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직무에 가장 만족하는 이유는 대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싫은 게 뭔지를 잘 쳐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봤을 때 이건 나랑 안 맞는다라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내 가치관을 정립해나가면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직무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싫을 때가 오더라도 직무에 대한 만족도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쪽뿐만 아니라 직업을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경험들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출전권을 딴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거겠지만 몇 명의 선수와 어떠한 임원들로 이제 최적의 선수단을 구성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전형 심의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기획부에서는 크게 이런 선수단 구성에 대한 업무와 AD 카드를 어떻게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적의 숫자로 배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해서 통보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출전하기 위해서는 랭킹 포인트나 아니면 그런 순위들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쌓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국외에 나가서 대회를 출전하거나 아니면 전지훈련을 진행해서 경기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선수촌에서 지내고 지금 선수촌 안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동생이 운동선수로 활동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런 이질감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TV에서 봤던 스타급 선수들 이런 선수들 선수촌에서 직접 만났을 때 되게 헉하는 감정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자주 봐던 선수들이 아니라 그냥 TV 속에서 만나던 연예인을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대한체육회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신기한 또 나름대로 저희끼리의 이런 룰 같은 게 있는데 선수 봐도 꼭 놀라는 척하지 말자 놀라는 그런 모션 취하지 말자라고 나름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 만나도 되게 신기하더라도 신기하지 않은 척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21년도에 입사를 처음 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국제종합경기대회들이 다 이제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21년도에 개최되기로 했던 이제 청두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처음 이제 주 담당자를 맡아가지고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21년도에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었고 22년도에 개최가 되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종합경기대회 최초로 촌 내에 있는 선수단 라운지를 마련해서 선수단한테 간식이라던가 아니면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배구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던 대회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대한체육회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멘트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뜻깊었고 지금도 되게 보람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사실
국제대회부에서 일을 했을 때는 크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훈련기획부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들이나 선수들 그리고 종목단체들이랑 더 많이 연락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외전지 훈련을 하계 종목 38개, 동계 종목 현재는 7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총 45개 종목에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전화를 받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저희 대한체육회는 지금 보통의 회사들과 같이 9to6를 진행을 하지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여러 군데 스포츠 기관들을 겪어봤지만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스포츠 기관에서 워라밸이나 그런 일과 삶의 균형 이거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포츠계라는 게 워낙에 현장 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돌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 현장에 가게 되면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갈 때부터 돌아와가지고 복귀할 때까지 그런 모든 시간에 사무실을 지켜야 하고 그런 돌발 상황들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근무 시간이 빠르면은 7시 정도부터 경기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1시, 12시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생활을 대회 기간에 가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지속을 하기 때문에 워라밸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는 그 직무 만족도라던가 이런 현장에서 선수들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채용 형태는 저희가 이제 뭐 육아휴직을 쓰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결혼에 대해서 단기 계약직을 채용을 하고는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채 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형태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NCS라던가 교육사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곤 있는데 대한체육회만의 꿀팁이 있다면 대한체육회에서 계약직 경력을 1년 이상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류 전형에서 이제 가점 만점을 받고 시작하실 수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대한체육회 업무를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 면접을 봤을 때는 실무 면접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실무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이제 주요 사업 계획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 사업 계획을 보시면 대한체육회 에서 1부터 10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오시면 면접이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NCS에서도 이제 스포츠 행정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저는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대한체육회가 이제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제 여러 스포츠 기관들이랑 일을 해야 될 경우들도 많고 물론 제가 많은 업무들 경험해본 건 아니겠지만 국제 스포츠 기관에서 와서 자문을 구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입사하시는 분들이 외국어 능력을 조금 갖추고 입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입사를 하시게 되면 공문서 작성이라던가 아니면 문서 작성에 대해서 바로 현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붙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기가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에서 인턴이라던가 계약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체험형 업무를 좀 해보면서 문서 작성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은 키우고 오시는 게 현업을 하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업계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워라밸이나 처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업계도 좁다면 좁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고 하다못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사기업 중에서도 구단 아니면은 뭐 어떤 재단 아니면 종목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이 일은 평생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경험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물론 대회들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가 대한체육회에 입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수 보호라던가 선수 복지라던가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이제 IOC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코스들을 밟고 대한민국에서 선수 보호를 위한 전문가가 되어서 대한체육회 내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입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계가 좁다면 좁을 수 있어서 제가 취업하는데 얻어야 하는 정보들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현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스포인 인터뷰에도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현업자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이런 직무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직접 스포츠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정말로 역량 있고 좋은 인재분들께서도 이제 스포츠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스포츠 문화를 같이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인 화이팅!